나이 드니 눈가의 주름은 늘어가고 몸도 이곳저곳 아프지 않으신가요? 저도 나이 50 넘으니 이유 없이 아프고 말 안 통하는 배우자 때문에 몇 년은 더 늙었는데요. 어디서 60대 중반 같다는 소리도 들으니 동안인 사람들에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여기 최강동안으로 유명한 93세 이기려 가천대학교 총장은 딱 3가지 방법으로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길여 총장의 탄력 있는 동안 외모 비결 3가지를 알게 되실 텐데요.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이길여 총장 동안 비결 첫 번째는 결혼을 안 한 것입니다. 평생 미혼으로 살았던 이길여 총장은 한 번도 결혼할 생각을 안 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결혼을 안 했으니 속 썩일 자식도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한 걸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함께 사는 부부가 독거노인보다 더 불행한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가 안 통하는 배우자와 같이 살고 더 큰 외로움을 느끼며 늙어가는 것이죠. 꼭 혼자여야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안 맞는 배우자와 사는 것보단 이길여 총장처럼 나만의 인생을 사는 게 동안의 비결이 될 수 있겠죠. 동안 비결 두 번째. 이길여 총장은 외로움을 잘 안 타는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총장이 미국으로 유학 떠났을 때 주변 친구들은 다 외로워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이길여 총장은 2발 뻗고 편안하게 잤다고 합니다. 그땐 젊을 때 얘기고 지금 나이 90에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냐고요? 이길여 총장은 오히려 누가 있으면 더 거추장스러울 것 같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국 명문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2년 정도 더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길여 총장은 혼자 살면서도 외로움을 잘 느끼지 못한 것이 동안의 비결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굴이 동안이면 몸도 건강할까요? 책 노화가 잘못됐습니다에는 얼굴이 노안인 사람이 더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동갑이라도 늙어 보이는 사람과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외형적으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은 몸도 노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2009년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2009년 덴마크에서 보고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900쌍의 쌍둥이 사진을 준비하고 각각의 쌍둥이 중 누가 더 늙어 보이나에 대해 제3자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했는데요. 그 후에 쌍둥이들을 7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늙어 보인다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의 사망률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펜하겐의 한 연구에 참가한 40세 이상의 1885명을 대상으로 3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얼굴의 노안 여부와 심근경색 발생률 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얼굴 노화 증상을 3-4가지 가진 사람은 심근경색의 위험이 57%, 심장병의 위험이 39% 상승했던 것입니다. 이길여 총장의 동안 비결 세 번째는 걷기라고 하는데요. 이길여 총장은 동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바로 걷기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 후 매일 하루 1시간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한 인터뷰에서 틈만 나면 열심히 걷고 몸무게가 좀 늘었다 싶으면 집에 러닝머신으로라도 부지런히 걷는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암 환자와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우울증 환자 또한 줄지 않고 있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이런 대부분의 병은 걷지 않아서, 실제로 걷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걷기를 동안 비결뿐만 아니라 장수 비결로 꼽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이 평균 나이 72세의 미국 여성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굳이 1만 보를 걷지 않더라도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사고력과 기억력 등 인지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기가 동안 외모와 장수에 도움을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실제로 걷기로 병을 예방하고 고친 사례도 있을까요? 책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를 통해 이기려 총장의 동안 비결인 걷기에 대해 몇 가지 진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은 완치됩니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됩니다. 실제로 2명 중 1명이 걸려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위의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 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드는데요.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은 올바를까요? 그렇다면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요? 생활습관병, 치매, 우울증, 불면증, 역류성 식도염, 변비, 천식, 류머티즘, 관절염. 이 모든 병이 걷기만 해도 낫는다면 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걷기를 장려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걷기를 국민운동으로 보급하면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환자가 줄면 의료계가 곤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온 국민이 본격적으로 걷기에 매진한다면 일반 개업일을 찾는 환자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의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죠. 대형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를 잃을 걷게 됩니다. 환자가 줄어들면 의료계가 곤란해지는 것이죠. 정치인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의사회나 병원협회의 눈치를 살피며 애써 말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 장 증후군, 과민성 방광 등 최근 들어 갑자기 귀에 들어온 병명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라고 표현하던 증상에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명이 붙고 있는데요. 을의 설사나 변비라고 부르던 증상은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탈바꿈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화장실을 자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명도 생겼습니다. 그럴싸한 병명을 붙인 뒤 진찰을 받거나 약을 먹으라고 권하는 이러한 현상을 의료화라고 하는데요. 사실 치매도 의료화 중 하나입니다. 증상의 병의 이름을 만들어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면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니까요. 시장이 생기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한편 걷기는 너무나 단순해서 걷기로 오히려 환자가 감소하면 곤란해지는 누군가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는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고 그 결과 더 많은 국민에게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려 총장처럼 걷기로 기대 수명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의 암 예방검진 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되는데요.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즉,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어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이유도 2가지 있는데요. 걸으면 극적으로 머리가 좋아집니다. 여기에는 간접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간접적인 이유를 살펴볼까요? 뇌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뇌에 도달하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혈액을 타고 뇌를 비롯한 온몸으로 공급되는데요. 이때 뇌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내에 들어오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방법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최대 산소 섭취량은 약 1분 동안 최대한으로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가리키는데 흉곽이 클수록 섭취량도 높아지는 거죠. 나이도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으로는 20세 전후에 최고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35세 무렵이 최대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므로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늘어나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혈액순환 역시 걸으면 좋아지고요. 신선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며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합니다. 이때 혈액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이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머리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이에요. 2번째 이유는 조금 더 직접적인데요. 손, 발, 눈, 귀 등 우리의 신체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 기관입니다. 그러니 뇌의 출장 기관을 움직이면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걷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릅니다. 최근에는 60에서 65세의 정년을 맞으므로 은퇴 후에 남은 인생이 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특히 남성 중에는 은퇴 후에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죠. 반면 정년 후에 찾은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걷기의 즐거움에 눈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걷는 덕에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혈색이 한결 좋아지고 세로토닌 얼굴이 됩니다. 후기 고령자라고 일컫는 75세 이상이 되어도 흰머리나 주름은 있을지언정 긍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인상이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에게 평소에 자주 걷는지 여쭤보면 10중 8구 즐겨 걷는다는 대답이 돌아오는데요. 내 안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직접 열어 측정할 수도 없지만 걸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돼 행복해진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약이나 건강보조제를 먹지 않고 오직 걷기만 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지요. 수면제보다 오전 산책이 좋은 이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려면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고령자는
낮 시간의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피곤하지 않으니 잠도 오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불면증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아침에 쬐기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침에 쬐기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체내 시계를 다시 맞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내 시계의 한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깁니다. 하루는 24시간이므로 그대로 두면 실제 시간과 체내 시간이 조금씩 어긋나게 되어버려요.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시간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 바로 아침 해 쬐기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멜라토닌 때문입니다. 아침 해를 쬐면 밤중에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뇌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맥박, 체온, 혈압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잠이 들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을 쬐은 뒤 1416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잠에서 깬 뒤 곧바로 걸어도 좋고 가벼운 식사 후에 걸어도 좋습니다. 햇살을 듬뿍 받으며 걸으면 인체는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세요. 또한 적당한 피로는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돕곤 하는데요. 잠이 오지 않아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불면증에는 약이 필요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수면제를 원하는 환자는 특히 고령자가 많은데 연령이 높을수록 수면제 복용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다리와 허리가 부실한 고령자가 수면제를 복용하면 밤중에 낙상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민이라면 모쪼록 약에 의존하지 말고 오전 산책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미 수면제를 손에서 놓기 힘든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걸으며 조금씩 복용량을 줄이도록 하세요.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이 서고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외출을 준비하며 옷매무새를 확인하려고 전신 거울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옷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도 찬찬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도 좋아요.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배가 있는 여성 중에는 등과 어깨가 구부정하고 고개를 앞으로 쑥 내민 자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랫배가 불룩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남성은 중년이 될수록 배 둘레에 차곡차곡 내장 지방이 쌓이는데요. 등이나 허리를 젖히는 바람에 배가 앞으로 튀어나와 더욱 빵빵해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서면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리므로 구두 뒷굽이 닳기 쉬워요. 평소에 구두에 뒷굽만 달아 의아했다면 자세를 교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인데요.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는 우선 식이요법을 권합니다. 고혈압은 저염식,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및 칼로리 제한식이 권장되고요. 분명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병을 유발한 생활 방식을 바로잡아야 하며 식생활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단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닌데요.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인 것입니다. 걷기만으로 변비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속이 안 좋으신 건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에요. 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면 그럼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는 약을 주세요라는 말이 되돌아오기 일쑤지만 필요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걷기입니다.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 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걸으면 배가 고파지고 장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변비를 고치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변비에는 요구르트가 좋다. 말린 자두나 바나나도 효과가 있다더라 등 변비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시도해 본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먹으면 내보내는 것이 생명의 섭리이므로 무엇을 먹는가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식사만으로 변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걸어야 합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돼 위장의 연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비롯한 뇌내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지는데요.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입니다. 즉,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걷기로 몸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걷기가 어떻게 우리 얼굴에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노화를 막는 음식 몇 가지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눈 건강까지 지켜주는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비타민 A, C, E와 철분이 풍부한데요. 이 영양소들은 모두 우리가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점막을 지켜주고 뼈나 피부, 눈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비타민 A가 풍부해서 100g만으로 일일 권장량의 40%를 섭취할 수 있는데요. 또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알파리포산 성분도 들어있어 세포의 노화도 늦출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제대로 먹으려면 살짝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한 다음 먹어야 하는데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 이상과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피부 노화를 막는 음식 중에 블루베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 여러 가지 베리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 속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에는 시력 회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해서 늘 눈이 피곤하신 분들께 블루베리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블루베리 추천 액기스는 피부 노화로 인한 피부 변색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원하시는 분들께 블루베리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블루베리를 제대로 먹기 위해선 요구르트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는 걸 권해드립니다. 보조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생과일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외모를 가지려면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 성격과 매일 걷기, 건강한 식습관 유지가 중요한데요. 이때 꼭 배우자와 같이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나이 들며 찾아오는 온갖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최강동안 이기려 총장처럼 걸을 수 있을 만큼 매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불면증과 우울감도 사라지고 치매나 심장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노화를 막기 위해 시금치와 블루베리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 드니 눈가의 주름은 늘어가고 몸도 이곳저곳 아프지 않으신가요? 저도 나이 50 넘으니 이유 없이 아프고 말 안 통하는 배우자 때문에 몇 년은 더 늙었는데요. 어디서 60대 중반 같다는 소리도 들으니 동안인 사람들에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여기 최강동안으로 유명한 93세 이기려 가천대학교 총장은 딱 3가지 방법으로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기려 총장의 탄력 있는 동안 외모 비결 3가지를 알게 되실 텐데요.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이기려 총장 동안 비결 첫 번째는 결혼을 안 한 것입니다. 평생 미혼으로 살았던 이기려 총장은 한 번도 결혼할 생각을 안 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결혼을 안 했으니 속 썩일 자식도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한 걸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함께 사는 부부가 독거노인보다 더 불행한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가 안 통하는 배우자와 같이 살고 더 큰 외로움을 느끼며 늙어가는 것이죠. 꼭 혼자여야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안 맞는 배우자와 사는 것보단 이기려 총장처럼 나만의 인생을 사는 게 동안의 비결이 될 수 있겠죠. 동안 비결 두 번째. 이기려 총장은 외로움을 잘 안 타는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총장이 미국으로 유학 떠났을 때 주변 친구들은 다 외로워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이기려 총장은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잤다고 합니다. 그땐 젊을 때 얘기고 지금 나이 90에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냐고요? 이기려 총장은 오히려 누가 있으면 더 거추장스러울 것 같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국 명문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2년 정도 더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기려 총장은 혼자 살면서도 외로움을 잘 느끼지 못한 것이 동안의 비결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굴이 동안이면 몸도 건강할까요? 책 노화가 잘못됐습니다에는 얼굴이 노안인 사람이 더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동갑이라도 늙어 보이는 사람과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외형적으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은 몸도 노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2009년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2009년 덴마크에서 보고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900쌍의 쌍둥이 사진을 준비하고 각각의 쌍둥이 중 누가 더 늙어 보이나에 대해 제3자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했는데요. 그 후에 쌍둥이들을 7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늙어 보인다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의 사망률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펜하겐의 한 연구에 참가한 40세 이상의 만 885명을 대상으로 3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얼굴의 노안 여부와 심근경색 발생률 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얼굴 노화 증상을 3-4가지 가진 사람은 심근경색의 위험이 57%, 심장병의 위험이 39% 상승했던 것입니다. 이기려 총장의 동안 비결 세 번째는 걷기라고 하는데요. 이기려 총장은 동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바로 걷기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 후 매일 하루 1시간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한 인터뷰에서 틈만 나면 열심히 걷고 몸무게가 좀 늘었다 싶으면 집에 러닝머신으로라도 부지런히 걷는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암 환자와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우울증 환자 또한 줄지 않고 있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이런 대부분의 병은 걷지 않아서, 실제로 걷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걷기를 동안 비결뿐만 아니라 장수 비결로 꼽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이 평균 나이 72세의 미국 여성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굳이 1만 보를 걷지 않더라도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사고력과 기억력 등 인지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기가 동안 외모와 장수에 도움을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실제로 걷기로 병을 예방하고 고친 사례도 있을까요? 책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를 통해 이기려 총장의 동안 비결인 걷기에 대해 몇 가지 진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은 완치됩니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됩니다. 실제로 2명 중 1명이 걸려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위의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 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드는데요.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은 올바를까요? 그렇다면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요? 생활습관병, 치매, 우울증, 불면증, 역류성 식도염, 변비, 천식, 류머티즘, 관절염. 이 모든 병이 걷기만 해도 낫는다면 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걷기를 장려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걷기를 국민운동으로 보급하면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환자가 줄면 의료계가 곤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온 국민이 본격적으로 걷기에 매진한다면 일반 개업일을 찾는 환자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의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죠. 대형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를 잃을 걷게 됩니다. 환자가 줄어들면 의료계가 곤란해지는 것이죠. 정치인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의사회나 병원협회의 눈치를 살피며 애써 말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 장 증후군, 과민성 방광 등 최근 들어 갑자기 귀에 들어온 병명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라고 표현하던 증상에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명이 붙고 있는데요. 을의 설사나 변비라고 부르던 증상은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탈바꿈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화장실을 자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명도 생겼습니다. 그럴싸한 병명을 붙인 뒤 진찰을 받거나 약을 먹으라고 권하는 이러한 현상을 의료화라고 하는데요. 사실 치매도 의료화 중 하나입니다. 증상의 병의 이름을 만들어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면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니까요. 시장이 생기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한편 걷기는 너무나 단순해서 걷기로 오히려 환자가 감소하면 곤란해지는 누군가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는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고 그 결과 더 많은 국민에게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려 총장처럼 걷기로 기대 수명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의 암예방검진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되는데요.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즉,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어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이유도 두 가지 있는데요. 걸으면 극적으로 머리가 좋아집니다. 여기에는 간접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간접적인 이유를 살펴볼까요? 뇌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뇌에 도달하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혈액을 타고 뇌를 비롯한 온몸으로 공급되는데요. 이때 뇌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내에 들어오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방법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최대 산소 섭취량은 약 1분 동안 최대한으로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가리키는데 흉곽이 클수록 섭취량도 높아지는 거죠. 나이도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으로는 20세 전후에 최고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35세 무렵이 최대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므로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늘어나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혈액순환 역시 걸으면 좋아지고요. 신선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며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합니다. 이때 혈액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이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머리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직접적인데요. 손, 발, 눈, 귀 등 우리의 신체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 기관입니다. 그러니 뇌의 출장 기관을 움직이면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걷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릅니다. 최근에는 60에서 65세의 정년을 맞으므로 은퇴 후에 남은 인생이 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특히 남성 중에는 은퇴 후에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죠. 반면 정년 후에 찾은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걷기의 즐거움에 눈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걷는 덕에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혈색이 한결 좋아지고 세로토닌 얼굴이 됩니다. 후기 고령자라고 일컫는 75세 이상이 되어도 흰머리나 주름은 있을지언정 긍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인상이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에게 평소에 자주 걷는지 여쭤보면 10중 8구 즐겨 걷는다는 대답이 돌아오는데요. 내 안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직접 열어 측정할 수도 없지만 걸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돼 행복해진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약이나 건강보조제를 먹지 않고 오직 걷기만 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지요. 수면제보다 오전 산책이 좋은 이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려면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고령자는 낮 시간의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피곤하지 않으니 잠도 오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불면증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아침에 쬐기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침에 쬐기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체내 시계를 다시 맞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내 시계의 한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깁니다. 하루는 24시간이므로 그대로 두면 실제 시간과 체내 시간이 조금씩 어긋나게 되어버려요.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시간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
바로 아침 해 쬐기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멜라토닌 때문입니다. 아침 해를 쬐면 밤중에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뇌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맥박, 체온, 혈압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잠이 들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을 쬐은 뒤 1416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잠에서 깬 뒤 곧바로 걸어도 좋고 가벼운 식사 후에 걸어도 좋습니다. 햇살을 듬뿍 받으며 걸으면 인체는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세요. 또한 적당한 피로는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돕곤 하는데요. 잠이 오지 않아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불면증에는 약이 필요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수면제를 원하는 환자는 특히 고령자가 많은데 연령이 높을수록 수면제 복용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다리와 허리가 부실한 고령자가 수면제를 복용하면 밤중에 낙상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민이라면 모쪼록 약에 의존하지 말고 오전 산책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미 수면제를 손에서 놓기 힘든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걸으며 조금씩 복용량을 줄이도록 하세요.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이 서고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외출을 준비하며 옷매무새를 확인하려고 전신 거울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옷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도 찬찬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도 좋아요.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배가 있는 여성 중에는 등과 어깨가 구부정하고 고개를 앞으로 쑥 내민 자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랫배가 불룩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남성은 중년이 될수록 배 둘레에 차곡차곡 내장 지방이 쌓이는데요. 등이나 허리를 젖히는 바람에 배가 앞으로 튀어나와 더욱 빵빵해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서면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리므로 구두 뒷굽이 닳기 쉬워요. 평소에 구두에 뒷굽만 달아 의아했다면 자세를 교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인데요.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는 우선 식이요법을 권합니다. 고혈압은 저염식,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및 칼로리 제한식이 권장되고요. 분명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병을 유발한 생활 방식을 바로잡아야 하며 식생활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단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닌데요.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인 것입니다. 걷기만으로 변비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속이 안 좋으신 건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에요. 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면 그럼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는 약을 주세요라는 말이 되돌아오기 일쑤지만 필요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걷기입니다.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 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걸으면 배가 고파지고 장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변비를 고치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변비에는 요구르트가 좋다. 말린 자두나 바나나도 효과가 있다더라 등 변비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시도해본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먹으면 내보내는 것이 생명의 섭리이므로 무엇을 먹는가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식사만으로 변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걸어야 합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돼 위장의 연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비롯한 뇌 내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지는데요.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입니다. 즉,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걷기로 몸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걷기가 어떻게 우리 얼굴에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노화를 막는 음식 몇 가지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눈 건강까지 지켜주는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비타민 A, C, E와 철분이 풍부한데요. 이 영양소들은 모두 우리가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점막을 지켜주고 뼈나 피부, 눈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비타민 A가 풍부해서 100g만으로 일일 권장량의 40%를 섭취할 수 있는데요. 또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알파리포산 성분도 들어있어 세포의 노화도 늦출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제대로 먹으려면 살짝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한 다음 먹어야 하는데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 이상과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피부 노화를 막는 음식 중에 블루베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 여러 가지 베리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 속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에는 시력 회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해서 늘 눈이 피곤하신 분들께 블루베리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블루베리 추천 액기스는 피부 노화로 인한 피부 변색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원하시는 분들께 블루베리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블루베리를 제대로 먹기 위해선 요구르트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는 걸 권해드립니다. 보조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생과일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외모를 가지려면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 성격과 매일 걷기, 건강한 식습관 유지가 중요한데요. 이때 꼭 배우자와 같이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나이 들며 찾아오는 온갖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최강동안 이기려 총장처럼 걸을 수 있을 만큼 매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불면증과 우울감도 사라지고 치매나 심장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노화를 막기 위해 시금치와 블루베리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